원자력기구 IAEA가 오늘부터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재가동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전현직 간부와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리 1발전소에서도 고리 2발전소와 똑같이 납품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대권 주자들의 울산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을 찾은 이재호 의원은 정책과 생각이 같으면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뺏겼고 인근 주민들은 각종 범죄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환경오염사법은 관용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폐수를 무단 방류한 성경원택에 사상 최대 규모의 배출 부과금을 물린 데 이어 재선충 의심목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테마방과 풀살롱 등 변종 성매매업소가 성업 중이란 U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풍속 영업 단속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구군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대형마트 강제 휴무와 관련해 박맹우 시장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물에 걸린 링크고래 한 마리가 오늘 방어진 위판장에서 4,8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학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온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내년부터 인성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오늘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몽준 의원과의 연대에 대해 정책과 생각이 같으면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49박 50일 일정으로 민심 대장정에 나선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 의원은 정몽준 의원 등과의 이른바 비박연대 가능성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은 연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 한국을 출발해 유럽까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평화라인을 구축하고 울산이 동북아 허브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울산 방송의 대선 후보 초청 특별 대담에 출연해서 울산의 현안을 대략적으로 파악했다며 민심 대장정 이후 지역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입장부터 그 지역의 그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부터 다 들어서 그 울산이면 울산 지역에 맞는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을 내세워야 됩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간담회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문, 대학생과의 대화 등을 가진 뒤 북구 이하마을 해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내일은 경북 영천과 경주, 포항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5일엔 정몽준 전 대표가 울산을 방문해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울산정책 포럼 개소식에 참석했으며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도 오는 7일 울산을 방문해 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래시장 등을 찾아 민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지난 2월 정전 사고가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점검단이 탄 버스를 막아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주장입니다. 즉시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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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국 8명의 국제원자력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우선 지난 2월 문제가 발생한 비상디젤 발전기와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에 따른 설비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서 분야별로 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의 수준을 평가받기를.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IAEA의 점검을 요청했지만 구성원의 절반이 유럽의 전력사와 원자력 운영사 소속이어서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가 와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고리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벌입니다. 그 결과는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짝퉁 부품 논란과 납품 비리 의혹의 핵심에 있는 고리 1호기.
어떤 안전점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과 부산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고리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고리1발전소 문모수장 등 전 현직 간부 5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모두 6명을 직무유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리1발전소에서도 고리2발전소와 같은 수법으로 주요 부품을 협력업체에 반출하고 그 부품을 조립해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제보자도 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고리1발전소의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가혹한 처벌을 통해 핵발전소의 부패와 부정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저장 공간이 모자라 터빈 밸브 작동기를 협력업체에 반출해 저장해두고 가져온 것일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곳은 우범지대로 변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원주민들은 보금자리를 잃은 채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알짜배기 사업에서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실태.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기둥에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66살 박모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곳입니다. 박 씨를 비롯해 이곳에 살던 32세대 주민들의 불행이 시작된 건 지난 2005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재건축을 마치면 1억 원의 새 집에 살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겁니다. 이주비 3천만 원을 받고 아파트와 부지 소유권까지 넘겨줬지만 건설업체가 부도나면서 이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됐습니다. 재개발 한다고 해가지고 지준다 해가지고 돈 3천만 원, 이주비 3천만 원을 받고 나갔는데 우리는 새빵살이 가가지고 최근 경매를 거쳐 부지가 다른 업체에 넘어가면서 공사는 재개됐지만 원주민들은 채권 순위에 밀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의 재개발 지구. 900여 세대 주택은 뼈대만 덩그러니 남은 채 온갖 오물과 폐자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재개발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렇게 철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폐허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일대가 우범 지역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디 뭐 애출 나갔다 올라면은 위험하고 불황자들도 들어 있고 또 터리범도 들어 있다더라고요. 힘들어요. 벌레도 많고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고 힘드니까 좀 철거 좀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허가를 받은 곳은 모두 59곳.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곳이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과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한 행정당국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지적합니다. 경기도 안 좋지만 워낙 처음에는 한 200, 300만 원씩 내겠다가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이러니까 그냥 단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너도 나도 앞다퉈 뛰어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 경기 침체로 공사 중단 사태가 속출하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가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지난달 21일 UBC 프라임 뉴스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해당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범은 관용 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들이 야산에 묻혀 있습니다. 주변엔 지난해 벌목한 소나무들도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업체는 소나무를 옮길 도로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공간 제거하고 나갈 필요 없고 울산시가 이 업체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사목을 무단 매립한 혐의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불법 매립한 나무들은 모두 모아 파쇄 조치하도록 하고 배상금도 부과했습니다. 1차적인 그런 어떤 오염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재질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선경워텍에 대해 사상 최대인 268억 원의 수질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달부터는 산쓰레기 투기자를 신고하면 전국 최초로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법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특수 목적고 등에 진학하려면 공부뿐 아니라 인성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입시 전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내년도 입시 전형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인성 반영 비율입니다. 울산과학고는 1단계부터 중학교 내신 성적 비율을 70%로 낮추고 생활기록부 등 서류 평가를 30%로 높일 계획입니다. 나머지 학교도 1단계에서 내신 위주로 1.5배수를 뽑은 뒤 면접에서 인성 평가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단계 면접에서 인성 분야의 비중은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가 40%, 현대청운고와 성신고가 각각 20%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습 위주의 학습 계획서를 폐지하는 대신 지원자들에게 학습 능력과 더불어 어떤 사람인지 인성을 포함한 자기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 자기 개발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질문할 문항을 작성하고 또 이 질문 문항을 토대로 해서 면접을 실시해서 인성 영역에는 배려와 나눔, 타인 존중 등이 주된 지표이며 면접관은 지원자가 작성한 서류를 대조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같은 인성 영역을 크게 이제 좀 반영하는 쪽으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 방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로 자기개발 계획서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와 경시대회 입상 실적을 기재하면 감점 처리됩니다. 이 밖에 내신 성적은 외국어고가 중학교 2학년 성적을, 현대청운고가 3학년 1학기 성적 비중을 높일 예정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최근 구군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대형마트 강제 휴무와 관련해 박명우 시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도 분명히 있고 그 수요가 반드시 전통시장이나 영세 슈퍼로 간다는 보장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보고 취재적의 안을 찾아낼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봉만 교육감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각종 행사가 많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가 오는 26일에 시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학업 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육감은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태화루 보건공사와 관련해 지역 문화계 일부에서 복합시설로 건립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울산 포럼 정창화 대표는 전통 두각만 짓지 말고 전시공간이나 산업박물관을 짓자고 주장했으며 미술계 인사들은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이 같은 주장은 건립 논의 과정에서 나왔지만 자문위원회가 누각으로 최종 결정했고 또 이미 착공한 만큼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우정 혁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 청약에 이른바 점프 통장이 거래됐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와 중구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구청은 내일 울산시와 합동으로 혁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와 공동매매 등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수도권의 청약 통장을 빌려온 이른바 점프 통장으로 울산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3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행정소송에 휘말려 고사위기에 처하자 나무 주인이 울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무 수집가 장모 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 상북면에서 이 소나무를 구입해 옮기는 과정에서 진입로를 넓게 만들어 울주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통해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 이식했습니다. 장 씨는 이 과정에서 울주군이 소나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해서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테마방과 풀살롱 등 변종 성매매 업소가 성업 중이라는 UBC의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풍속 영업 단속을 전담하는 광역 단속 수사팀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생활안전과장 직속 풍속업소 광역 단속 수사팀을 신설하고 신종 퇴폐 업소와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 도진기 부장판사는 오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양산 지역 폭력 조직원 35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 5천만 원을, 자금 관리책 49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양산 일대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울산지법 형사 4단독 김원범 판사는 북구 진장동 가건물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30살 이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음료수 자판기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친 혐의로 53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4시쯤 남구의 한 대형마트 벤치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열어서 500원짜리 동전 5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철판에 선을 긋는 날카로운 도구인 기하기 바늘로 자판기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C방에서 금품 등을 훔친 사람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밤 PC방 옆자리에 있던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30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9살 윤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또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6차례에 걸쳐 금고에 든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16살 송모 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아침 동구 방어진 위판장에서 열린 경매에서 혼액된 밍크고래 한 마리가 4,8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7.5m, 둘레 3.8m로 어제 낮 1시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12마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8층 옥상에서 불이 나 냉각탑 등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지만 발화 지점이 옥상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냉각기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접 불꽃이 단열재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등과 함께 일가정 균형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한 울산 CEO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패밀리데이 시행 등 3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울주군은 오늘 운산읍 강양리와 서생면 신리 등 7곳에 전복 집회 14만 4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어린 전복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질병검사를 거친 4cm 크기의 우량 종묘로 미역이나 다시마 등 먹이가 풍부한 수중 안반에 뿌려져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북구 연암동 시티병원은 오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45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전달한 쌀은 지난달 19일 시티병원 신관 개원 행사 때 화환 대신 쌀을 받아 모은 것으로 8개 사회복지시설에 나누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6월 들어서 낮더위가 기승입니다. 성경희 캐스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울 것 같다고요? 네, 6월 들어선 이제는 확실히 여름인가 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27도 가까이 올라서 여름을 실감케 했는데요. 내일은 한낮으로 오늘보다 1도가량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28도로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니까요. 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출근길도 상당히 포근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3도가량이 높은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만큼 체온 유지는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연신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햇살 강한 하루가 예상되니까요. 모자와 선글라스도 꼭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그 밖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새벽 한때,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29도, 전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영남 지방도 종일 맑은 하루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경주와 양산은 29도, 밀양은 31도 등으로 내륙 지역이 특히 덥겠고요.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오후 먼바다에는 최고 2.5m로 물결이 높겠고요. 모든 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덥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쯤 가뭄을 해소시켜줄 단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